네, 이 시각 시장의 이슈 테마 종목까지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시간이죠. 투자 알고리즘 IS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 알고리즘, 네,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주요 섹터를 분석하는군요. 첫 번째는 조선방산. 네. 역시나 시장이 어려운데도 잘 버티는 게 조선방산이고요. 방산 얘기 먼저 하게 되면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인도하고 또 파키스탄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면서 그죠? 네. 긴장감이 없고 이런 좀 지정학적인 위기들이 방산주에게는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두 나라 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파미르 지역이 네. 굉장히 이제 고산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을 나누는 고산지대인데 거기서 그동안에 이제 작은 분쟁들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쪽 중동 지역에서 소총을 들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미사일이라든지 곡사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병전이 여기는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도는 이제 중국하고도 긴장 관계가 국경에 있어서 국경이 그때 있죠. K9 같은 거 수출했다고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자주포가 이제 가는 거죠. 거기는 맞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탱크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포, 곡사포를 이용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파키스탄하고 인도에 우리가 다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어쨌든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조금 심화되는 것 같아요. 일단 미사일 9발이 발사가 됐고 여기에 이제 서로 맞받아치는 이제 형국들이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이제 K방산에 대한 기대감 역설이겠습니다만 전쟁이 나면 우리 이제 K방산이 또 부각이 되는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러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그동안 쉬었다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이제 캐나다 또 이슈도 있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좀 이끌어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뒤에 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4월부터 3대 축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중 하나가 방산, 조선, 건설 이 3대 축이 시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면서 각자 개별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력기계를 넣으실 줄 알았더니 조선방산, 건설. 예, 건설 오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 신고가 또 나타나면서 건설주들이 꿋꿋하니까 가장 흔들리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섹터들은 조금 흔들림이 좀 있으면서 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강했던 세 섹터는 저는 그걸로 치고 싶거든요. 오히려 반도체보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산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조금 쉬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데요. 방산주 가운데 그러면 소장님 탑픽은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방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면 LIG 넥스원, 미사일 자주포를 쏴야 되니까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캐나다 잠수함,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입찰에 대한 의향서를 낸 거예요. 그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검토를 해달라고 입찰 전 단계의 의향서를 낸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조선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 시스템, 잠수함은 우리가 통신 장비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 시스템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타까운 것은 조선의 탄력이 오늘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침에 좀 셌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조선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이슈도 있습니다만 워낙 강세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이진우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조선주는 원화 베이스로 원가 계산해서 달러로 받아오는 건데 그 달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가치가 약하고 워낙 강세다 보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여행주들이 움직이는 게 여행주들이 이제 비행기 특히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그 달러로 리스를 해온 것을 원화로 갚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 수익 아니겠습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탄력은 상대적으로 오늘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의 탄력은 지금 새롭게 어떤 원동력이 필요한 것보다 그전부터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됐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방산 조선 중에서는 조선이 좀 떨어지고 방산 같은 경우는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 두 종목. 오늘은 뭐 한국항공우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뒤에 따라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종목은 두 종목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섹터 3대장이라고 하면 가장 이 균형감 있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조선방산 최근에 전력기기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소장님은 아까 건설주 얘기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설주를 오르는 배경이 무엇이며 건설주 소위 좀 과거에 뭐 소리 없이 오르는 주식이잖아요. 네. 레간자 주식 이런 건데 그렇죠, 레간자. 예. 건설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제가 내가 잘 모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건설주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야, PF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 그리고 지금 미분양 아파트 해결 안 됐잖아. 근데 건설주들이 왜 올라?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근데 건설주가 4월 중순에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의외로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PF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많이 덜어낸 상태고 미분양은 상수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반영된 상태에서 여기서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GS건설 같은 경우 해외 수주 잔고라든지 현대건설도 해외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현대건설이 치고 올라가면서 다른 건설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국들이 나타나면서 건설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여기에 이제 일부 중소형 건설 같은 계룡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종시 이전, 뭐 정부청사 그렇죠. 이전 예. 그런 이슈로 인해서 또 테마주로도 엮였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 이제 계룡 건설은 오늘 좀 쉬었고 오늘 안타까운 것은 또 대우건설입니다. 체코 입찰이 지금 이제 좀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전이요? 예, 예. 원전이 보류가 되다 보니까 오늘은 또 대우건설 같은 경우 또 개파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들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각각 각자 도생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아웃퍼폼했던 것은 현대건설, GS건설을 필두로 한 건설주들이 투자자들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했던 건설주들이 오히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 먼저 뜨거운 섹터를 살펴봤고요. 반면에 또 좀 투자 심리가 조금 싸늘한 곳이 있는데요.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뭐 관세 얘기를 끊이지 않고 섹터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영화에 대해서 수입 영화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라고 네. 매기겠다고 해서 헐리우드에서 또 난리가 한번 났었고 그쪽보다는 우리가 이제 의약품 쪽에 관세 얘기가 나서 제약주들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좀 해석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네. 조금 약간 그 셈법이 복잡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트럼프가 조만간 발표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약 같은 거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관세부가 맞겠느냐라는 윤리적인 논쟁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하고 있는 바이오 약들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대체제가 있는 경우와 대체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네릭이기 때문에 원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원 오리지널 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이례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미국 CDMO를 통해서 제품 생산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글로벌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이런 것들을 CDMO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세 유예 부과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일반 우리나라 업체 중에 제네릭을 이제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복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에 미국과 연관성 없는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지 않는 기업들. 미국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제네릭 같은 경우 수출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기술 이전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 이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거고 이거는 관세에 무풍지대입니다. 무풍지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갖자.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오늘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정도 흔들린다라고 봐요. 특별히 제약바이오가 뭐 우리가 이제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서 찼다라기보다는 미지근하다 예. 이 정도의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전략들이 유효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그 관세 부과로 발등을 찍었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영화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오락이니까. 근데 이거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를 무슨 뭐 25%, 30%, 50% 이렇게까지 가능성보다는 예. 그냥 그러니까 약간의 유의미한 숫자 정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리고 약이라는 것은 대체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대체제가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병 주위에 걸리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약을 조금씩 바꾸잖아요.
다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예.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소회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의약품 관련해서는 뭐 이 매크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금리하고 이제 네.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관세인데 관세 영향들을 좀 받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오히려 좀 하락하면 기회로 삼자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네. 이제 바이오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시 기술 수출하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좋은 건가요? 그거보다 지금 당장 비만 이슈를 갖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예. 상당히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비만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거는 미국 수출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세 무풍지대로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섹터들을 몇몇 섹터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중에 관세 무풍지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 경우 국내 이제 치료제. 국내에서 임상 3상을 들어간 기업들.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약품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되는 기회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술 수출과 관련돼서 부분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차피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에 반응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매수 기회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또 신약 개발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SK그룹주들이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 그룹주들이 신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대형주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권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차게 느껴지는 관세 영향이었는데 크게 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네, 투자 알고리즘 뜨겁거나 차갑거나 뜨거운 섹터, 차가워 보이지만 차갑지 않은 섹터였는데 다음은 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실적은 뜨거운데 주가는 왜 이렇게 차갑냐?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지만 예. 역시 반도체는 기지개를 못 펴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 19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컸는데 저도 이제 20만 원 이하에서는 모아가자. 제가 이제 MTN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저점 고점을 거의 상당히 많이 맞췄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보니까 공매도 잔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는 이런 변수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이전과 이후가 주가 움직임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었을 때는 나름대로 차트 움직임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잘 예측할 수 맞췄었어요. 있었는데.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공매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았죠. 특히 이제 그 앞서 우리가 조선주들 얘기했는데 조선주들 한번 공매도 한 배가 나오면서 오버슈팅들이 한 번씩 다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가 하락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또 여전히 공매도 뭐 삼성전자 논을 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그걸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벌써 20만 원을 돌파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트리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우리가 관세 얘기를 하고 반도체도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어제 나온 뉴스가 보게 된다라면 미국 GPU에다가 이제 그 번호 추격을 하겠다, 제품 번호 추적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중국을 더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GPU에 대해서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블랙웨어 이제 출시가 더 앞당겨졌다라는 뉴스도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H백을 덤핑으로 팔아내는 그러한 일부 기업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블랙웨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현재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이닉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장비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고영 같은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 약간 따라가는 모습들이 주춤하긴 합니다만 저는 금요일에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뭐 이것을 온도로 측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온기가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뜨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외면하고 있고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일부 테마주들, 그다음에 여전히 강한 것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소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달 말 정도 이제 5월에 이제 벌써 곧 중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제 연휴 지나거나 중순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달 말쯤부터는 반도체가 한번 크게 어쨌든 지금 이제 92일 시한을 여러분들 잘 계산하셔야 되는 게 예. 6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하겠다는 게 6월 말이면 5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선반영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지금 살아있는 한 하이닉스를 쳐다보면서 그러한 장비주들 모아가자. 고용 같은 경우 완전 바닥에서 움직이고 뭐 이런 모습들 좀 보이게 된다라면 그 HBM 관련 장비 부품주들 모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답답하죠. 사실 답답한데 뭔가 좀 변화가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나 시기를 언급하셔서 네. 주목해 보자고 하셨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만을 통해서 그 스피커 오디오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빅딜이라고는 하나 뭔가 좀 큰 반도체와 관련된 뭐 M&A 빅딜을 기대했었는데 그죠? 그런 영향들을 그러니까 좀 예를 아쉽네요. 그죠? 들면 네. 뭐 똑같이 라면 한 그릇을 박사님이 드시면 네. 배가 부르지만 저는 라면 한 그릇 갖고 안 되거든요. 공깃밥 하나? 공깃밥 하나 더 먹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만 인수가 만약에 네. 작은 기업들 정도였다라면 네.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큰 맞아요. 뉴스인데 네. 삼성전자 등치 정도 되는 기업이 그러니까. 그것을 가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기업을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네. 좀 휴대폰이 잘 팔렸지만 영업이익이 줄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예. 삼성전자한테는 여전히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물론 이제 있겠습니다. 전장 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포석이 됩니다만 그죠? 예. 삼성전자의 큰 흐름을 어떤 결정짓는 뉴스는 아니란 거고요. 그러면 소부장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입니까? 예, SK 하이닉스 쪽이 더 매력적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우리가 주가를 55,000원 좀 안착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확인됐던 것이 삼성전자는 매출은 휴대폰이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영업이익을 반도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하이닉스 향 지금 보면 이제 나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강했었던 것들 전 여전히 추천합니다. 이수페타시스 고용 같은 경우 이제 투자자들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미 반도체가 좀 답답하긴 하네요. 우리가 이제 하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직 추세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조금 우리가 조금 거리를 좀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하면서 오늘 어쨌든 모두에 말씀하신 게 소부장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고 하셔서 아까 고용도 말씀하셨고요, 그죠? 이수페타시스도 네. 얘기했고요. 이수페타시스 말씀하셨고, 네. 그런 거 비하면 또 전에 나왔었던 AI와 관련된 뭐 CXL이나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도 좀 잠잠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미래에 올 것들이죠. 네. 그걸 CXL과 유리기판도 분명히 저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CXL 같은 경우 전반적인 매출 규모가 우리가 그 HBM에 대한 매출 규모의 대략 한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미래에 분명히 우리가 HBM이 고도화되면 와야 될 미래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구든지 와야 되는 미래인데 지금 당장은 시장에 있어서의 체력이 만약에 강하다. 자금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CXL이나 유리기판 쪽을 미래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이라는 자금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당장 먹거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같은 경우 상반기 시장 상황이 풍부해서 순환매가 돌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돌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시야를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섹터에 관한 이야기 그 가운데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